네, 안녕하세요. 오늘처럼 지수가 무너지는 날요, 아마 대부분의 개인들은요, 손실을 받겠죠? 크게 손실을 봐서 패닉 상태에 빠진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요, 아시나요? 그 매매들 고수 있잖아요. 진짜 매매 고수들은요, 이런 날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차이는요, 딱 하나인데요. 장작주, 오늘 설명할 장작주와요, 종이주. 종이주를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몰라도 돼요.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들도 하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무기를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요, 이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 구분할 줄 아세요? 예, 제가 이거를 매매에 필요한 개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요. 이걸 구분하는 간결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요, 우량주, 뭐 삼성전자 그런 거죠. 급등주. 이런 것들의 성격과 특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오늘 장작과 종이를 비유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요, 하락장에서 통하는 매매란? 하락장에서 통하는 매매. 제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지요, 하락장에서 통하는 매매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하고 마지막에 오늘 매매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제로 매매를 4종목을 했는데 모두 다 수익을 내고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개념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요, 주도 섹터와요, 주도 테마, 예전 영상에서 이 두 가지를요, 구분하는 방법을요, 정말 길게 블로그에서 글을 길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요, 직관적으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로요. 실제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글도 많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 이런 것들 많이 의미가 없거든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실전적으로 필요한 개념들 설명할 텐데, 일단 시총으로 따서 구분을 해볼게요. 테마주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도 섹터, 주도 테마 들어보셨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개념은요, 이론적으로는 맞은 내용, 이론적으로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데요, 실전에서 정말 의미가 있게 바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테마주라고 하면요, 시총이 1000억에 가까우면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매매 실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섹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조에 가까운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시총에 따른 구분을. 그러면은요,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섹터에 속하겠죠? 왜냐면 그것들은 몇백조 단위잖아요. 그쵸? 몇십조, 몇백조 단위 하는 거는 1조에 가깝잖아요. 1조에. 그러겠죠? 그럼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도 섹터겠죠? 그러니까 시총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을 때 1조에 가까우면은 무조건 섹터라고 보시면, 무조건은 아니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할 때. 그러면 오늘 강했던 신규 상장 테마라든지, 뭐죠? 여행 테마, 경협 테마, 뭐 리튬 테마, 뭐 오늘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노란 풍선 볼게요. 여행 테마의 1등주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등락이 되게 크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테마일까 섹터일까요? 일단 보세요. 제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시총이 1000억이죠? 그럼 테마죠. 왜냐면 1000억에 가깝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보세요. 신규 상장주 테마 중에요, 삼익제약은 뭘까요? 오늘 이것도 매매를 했거든요. 삼익제약은 어때요? 시총이 어때요? 1800억이죠? 그럼 1000억에 가깝죠? 그럼 이것도 신규 상장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구분하는 거는요, 시총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1000억에 가까우면 무조건 테마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테마로 보시면 되고, 섹터 1조에 가까우면 섹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매매 동향으로 구분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주체가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주포 세력들,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라면요, 섹터라고 부르면 되고요. 개인들이 핸들링한다. 그러면 그 종목을요, 테마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 수페타시스를 제가 우량주, 수급주라고 불렀는데요. 보세요. 이거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시총이, 일단 시총 구분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여기 그쵸? 조단위죠. 구조단위죠. 그러면 1조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일단 그렇게 시총에 따른 구분을 따르면은요, 섹터로 볼 수 있고, 지금 두 번째 설명하는 매매 동향, 주포 세력이 누굴까요?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매 동향이
빽빽하게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이거 빽빽해요. 매수 매도 주체를 보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쭈루루루 이렇게 기관들이 나왔잖아요. 엄청 빽빽하죠. 이런 빽빽한 상태가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으면은요, 보통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종목의 핸들링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보시면은 비슷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다 비슷합니다. 뭐 현대차도 보시면 그쵸? 매매 동향 빽빽하죠? 이거를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보면은 더 빽빽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핸들링 주체인 그런 종목들의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이렇게 빽빽해요.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 주포 세력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들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이게 외국인 매수 수량이에요. 누적 매수 수량.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매수 수량이에요. 이건 기관이고요. 기관은 어저께 매도했죠? 근데 기관 매도한 것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어저께는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외인일 가능성이 크다. 외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외인들이 끌어올려갖고 어저께 상승을 했었습니다. 핸들링 주체는 외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외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쵸? 기관이 판 거보다. 개인들도 팔았고. 그래서 외인들이 어저께 끌어올린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때요? 외인과 기관 둘 다 팔았죠? 개인만 샀잖아요. 근데 개인이 사면 뭐해? 그쵸?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 제끼니까. 그쵸? 뭐, 보험, 투신 뭐 이런 데 다 팔았잖아요. 연기금이고, 사모펀드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잖아요. 오늘 하락 나왔잖아요. 어찌되었든, 섹터죠? 이거는 섹터. 왜냐? 기관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테마는 뭘까요? 테마는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 주식이자요, 신규 상장주 종목인 세크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어저께 세크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도 테마죠? 1000억에 가깝죠? 이 종목의 핸들링 주체는 누굴까요? 기관일까 외국인일까요? 아니죠. 기관 외국인들은요, 핸들링 주체가 아니에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팔았죠? 이렇게 팔아 제꼈잖아요. 근데도 주가는 상승했어. 어저께 같은 경우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이랑 기관 다 팔았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외국인이고 이게 기관이고요. 둘 다 팔았어요. 프로그램도 팔았어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상한가 갔죠. 왜냐? 이 종목을 상한가 만든 주체는요,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이요. 근데 그 개인이요, 조막손일지 큰손일지 보이지 않아요. 누군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주체는 개인이라는 거, 개인 매수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불특정 개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요, 테마라고 부릅니다. 테마.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면 이거예요. 테마는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주체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테마주 매매할 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드렸어요. 왜냐면은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할 때는요, 그렇게 매매 동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오늘 급등했던 뭐 TNR 바이오펩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간이 기관이 다 팔았잖아. 개인들만 엄청나게 매수했죠. 그리고 상승 실제로 했잖아요. 급등을 했죠. 20% 이상까지.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이 다 파는데도 급등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1천억에 가까운 테마에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 개인들이 매수 주체잖아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역시 테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분에 따르면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료의 성격이에요. 재료의 성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재료의 성격. 무슨 말이냐? 일단 아까 섹터 말했죠. 섹터의 경우에는요, 실체가 있는 재료예요. 그리고요, 테마의 재료는요, 실체가 없는 재료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실체가 없는 재료. 일단 재료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요, 실체가 있는 재료가 뭐가 있죠? 실적이요. 실적. 대표적으로 실적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이요. 그쵸? 예를 들면은 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계속 우상향했죠. 기관 외국인들 보세요. 아까 이거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잖아. 이런, 그쵸? 빽빽하죠?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그런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주체였잖아요. 계속 끌어올리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죠. 왜냐? 이 종목의 실적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그런 기관 외국인들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실적이 상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있는 재료가 있으면요. 실적이라는 실체가 있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거는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시키는 흐름을 보이시죠. 그래서 재료의 성격에 따라서 실체가 있는 재료들은요.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인다면요. 상승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라는 이런 실체가 있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섹터 종목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LS 일렉트로닉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력 섹터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요. 지금은 좀 팔아제끼긴 하지만요. 계속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주체였잖아요. 그쵸?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잖아요. 이 재료가 뭐예요? 그쵸? 실적이라는 그런 실체가 있는 재료잖아요. 실적 성장세가 계속 그 데이터적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요.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시키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재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료의 성격을 보자면요. 대표적으로 실적을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섹터에 속한다. 그쵸? 그럼 이걸 세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죠? 시총. 당연히 1조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섹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세요. 핸들링하는 주체잖아요. 빽빽하잖아요. 매매 동향에 이런 것들은 주포 세력들의 기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이거는 섹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금 설명드린 재료의 성격이 실체가 있는 실적이라는 실체가 있는 그런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다 보면은 이거는 섹터 종목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테마의 그런 재료의 성격은 어떨까요? 실체가 없는 재료겠죠? 실체가 없는 재료예요. 실체가 없는. 예전에 대표적으로 뭐 초전도체 그쵸? 그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도 그랬죠. 정치 테마가 항상 강하잖아요. 그러면 인맥주들 뭐 이재명 인맥주, 윤석열 인맥주 이런 것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런 재료들은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 이제 오늘 종목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오늘 뭐 있죠? 남북 관련 경협 관련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남북 군사회담 제안, 그쵸? DMZ 진장 고조 남북 군사회담 제안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요. 제가 장전에 경협주가 오늘 핫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경협 테마라고 불렀어요. 제가 지금 경협 테마, 경협 섹터라고 안 했죠? 왜 경협 테마라고 불렀냐? 첫 번째 뭐예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코데즈 컴바인으로 볼게요. 시총 1000억이 가깝죠? 그럼 테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 매매 핸들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개인이죠? 오늘 좀 급등하다 다시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요. 여기 텅 비어있죠? 텅텅 비어있죠? 기관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동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는 보통 개인들이 보이지 않는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매매 동향에서는 개인들일 가능성이 크고 요것만 보더라도 그쵸?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장대 항봉이 나왔을 때 여기 프로그램 매도 팔았고 그리고 외인도 팔았죠. 그리고 기관은 사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근데도 장대 항봉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개인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테마 이 코데즈 컴바인을 매매할 때는요. 매매 동향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가 아닐 경우는요. 핸들링한 주체가 아닐 경우는요. 매매 동향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이슈가 나왔죠. 뭐 남북 군사회담 제안하는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죠? 과거에 남북 경협 테마를 보시면요. 북한과요. 한국이 통일을 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그런 기업들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과거부터 엮이면은요. 그게 남북 경협 테마라고 불렀어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기업들 그런 것들이 남북 경협으로 묶여갖고 과거부터 묶여 있었거든요.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항상 남북 경협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요, 이 대북 남북 경협 그쵸? 이 남북 경협 테마로 엮여갖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보세요. 계속 그렇죠. 이게 코데즈 컴바이 종목 이슈거든요. 그럼 남북경협, 그쵸? 남북경협. 항상 남북경협 관련 이슈가 나와갖고, 테마로 엮여갖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무슨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체가 있나요? 이 재료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쵸? 재료 자체가, 그렇게 실체가 있지 않잖아요. 아까, 보세요. 실적이라는 실체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서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실체가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이거는요. 실체가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냥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 미래의 불확실한 재료, 뭔가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 재료를 제가 실체가 없는 재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실체가 없는 재료 중에 대표적인 남북 경협 테마와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는 재료의 대표격으로 제가 설명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테마라고 부릅니다. 실체가 없는 재료, 테마. 초전지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실체가 없는 재료로 인해서 그냥 남북 관련 경협 이슈가 좋게 나오니까 남북경협 테마를 엮였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까 세 가지 기준으로 말하면 시총 기준, 이거 1000억대 이상, 1000억대죠? 테마. 그리고 매매 그 동향에서 개인들이죠. 이거는 핸들링하는 주체가 기관 외국인이 텅텅 뺐잖아요.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많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 보통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테마로 볼 수 있고, 지금 방금 말한 재료가 뭐죠? 미래의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 미래의 불확실한, 뭔가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에 의한 기대감으로 인한 급등하는 그런 재료들을요, 그런 종목들을요, 실체가 없는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제가 테마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이 개념은요, 어디 가갖고 말하면 멍청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구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이 세 가지는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시총에 따른 구분을 했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핸들링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렇죠? 시총 1조에 가까우면 수급주가 아니라 이제 섹터, 그리고 섹터에 속하고 1000억에 가까우면 테마에 속하고, 그리고 방금 두 번째로는요, 매매 동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핸들링하는 주체라면요, 이거는 섹터고, 이제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주체라면요, 그걸 테마로 보는 거고, 세 번째로는요, 재료의 성격이죠. 재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재료의 성격이 실적같이 실적이라는 그런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섹터로 부를 수 있고, 뭐 정치 테마가처럼 불확실성에 기반한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가 없는 재료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것들이 테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는요, 실전에서 필요한 개념들, 구분법이고요. 오늘 매매와 연관해갖고 필요한 내용이어갖고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럼 1번 끝났죠? 18분이나 갔네요. 그럼 2번 한번 이번에 구분해보겠습니다. 2번 구분이 아니라 2번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는요, 우리가 보통은요, 수급주라고 불러요. 비슷해요. 수급주예요. 우량주, 수급주. 삼성전자, 그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생각하면 돼요. 급등주, 이거는 뭐라고 하죠? 세력주라고도 불러요. 세력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급등주 세력주들은요, 아마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우량주 수급주들, 기관 외국인들이 핸들링하는 주체죠. 이런 것들은요, 섹터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들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매매가 가능한데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에서 성격과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작과 종이에 비유를 할 텐데요. 한번 지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주도 섹터 안에 이제 우량주가 들어가는 거고, 그쵸? 이 주도 테마 안에 급등주가 있는 거잖아요. 세력주. 그러면요, 이 장작주는 수급주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좋은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요, 좋은 재료가 나오면 수급이 붙을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나 아는. 그러면은요, 뭔가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와갖고 꾸준하게 이렇게 불을 지피면은요, 좋은 재료가 나와갖고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면, 기관 외국인 수입이 유입이 되면요, 이렇게 천천히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돈이 들어오면요, 오랫동안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급주들은요. 그리고 특별히 재료가 없더라도요, 이 실적이라는 그 모멘텀이잖아요. 앞으로 성장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 모멘텀 있는 재료가 있다면요, 특별하게 당일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기보다, 그리고 갑자기 막 급락하기보다는 이렇게 꾸준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요, 한번 추세가 잡히면 추세 매매에 적합하다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스페타시스처럼요, 한번 이렇게 분봉상에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순 매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보세요. 급등락이 막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당일 수급주가 주도주인 경우에는요,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들을 보면서요,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를 내면서 호실적 관련 이슈가 나왔어요. 호실적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요, 그 재료 불이거든요. 재료가 호실적이라는 재료가 나오면서요, 수급에 영향을 끼쳐갖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급등주처럼 막 이렇게 급등하다가 급락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작처럼 불을 한번 지피면요, 꾸준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불이 지펴지면서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하게, 오늘 당일 주도주라면 이런 식으로 천천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장작에 비유를 한 겁니다. 수급주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코데즈 컴바인으로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세력주는요, 이 종이주라고 하거든요. 세력주요. 테마에 속하는 이런 급등주, 세력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는요,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것들은요, 어때요? 종이처럼 좋은 재료가 나와요. 그러면요, 팍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급락하고,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금방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오면요, 불이 붙어버리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급등을 하고 나서 재료가 이제 소멸을 해버리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행 테마가 핫했잖아요. 그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이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요, 국내 여행 관련 주식들이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세력주 1등이 노랑푼선이었는데요. 이 노랑푼선도 보시면은요, 한번 이슈가 이렇게 한한령 이슈라든지 오늘 같은 이슈 받을 때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슈가 없어지면 이렇게 급락하고, 다시 급등했다 급락하고, 오늘 급등했죠? 그럼 또 다음날 뭐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봉도 보시면은요, 아주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요. 그쵸? 이슈가 부각이 돼요. 그쵸? 좋은 재료가 나와갖고 불을 지폈어요. 재료가 나와갖고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그럼 단기간에 이렇게 20%, 25% 급등하다가요, 순식간에 밀려버리고,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도 이게 보시면은요, 시총도 그렇고 1000억대에 가깝고, 매매 동향에서도 보시면은요, 썰렁하죠. 기관 외국인 수급 주체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주체로서 이렇게 당일 재료, 그쵸? 실체가 없는 그런 불확실성한 재료가 나오면서 그런 재료들이 불이 붙으면서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은요,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핸들링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개인들이 있겠죠. 큰 손이나 조막손이나. 어쨌든 매매 동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죠. 테마의 오늘 대장주였어요. 1등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행 테마. 특히 이런 종목들이 하락장에서 좀 잘 먹히는 그런 수급으로 잘 반영이 된, 이런 하락장에서 재료가 잘 먹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테마주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세력주 돌파봉 매매, 재료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승할 때 매매하기에 단타에 특히 유리하다고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종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종이처럼 갑자기 타오르고 금방 사라지는, 금방 소멸하는 종목, 그리고 좋은 재료가 붙었을 때, 그쵸? 실체가 없는 좋은 재료가 붙었을 때 불꽃처럼 급등하고, 그리고 또 그런 재료가 소멸되면 바로 급락하는, 그쵸? 불이 꺼지면 순식간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변동성이 엄청 크죠. 아까 일봉상도 여기 보시면요, 변동성이 크지만요, 이 분봉상에서도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종이주라고 하고 세력주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테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테마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요, 이 주도 섹터에 포함되는 거죠, 우량주가.
그리고 이제 주도 테마의 급등주 세력주가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오늘 또 장세가 하락했어요. 지수거든요. 이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보통요,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경우, 시총 큰 종목들을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수는요, 시총 큰 종목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아마 이 주도 섹터와 우량주들은요, 매도가, 그러니까 섹터와 우량주들은요, 매도가 나올 거예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런 섹터의 우량주들은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 웬만하면. 그렇지만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여기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개인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겠죠. 테마와 급등주 세력주예요. 그럼 여기에 재료가 부각이 되면요, 좋은 재료들이 부각이 될 때 테마가 형성돼서 그 중에 대장주가 탄생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요, 이런 주도 테마의 급등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세 번째 하락장에서 통하는 매매란, 그쵸? 주도 테마와 급등주들을 이제 하락장에서 공략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장작과 종이의 그런 특징 등을 알고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금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장세에 임하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하락장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공략했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했으니까. 보세요. 오늘 시장을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다시 한번 돈의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단타 성공하는 붓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이것, 뭐라고 했죠? 자금의 이동이 됐죠. 돈의 이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밀렸을 때는요,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수가 있고, 분명 재료가 부각되는 주도 테마가 생길 경우 이런 날일수록 자금 우려시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테마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의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오늘 장의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테마 순환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요, 제가 실제로 4개를 매매를 했는데, 풀이장에서는요, 리튬 관련 이슈가 나왔어요. 리튬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요,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본장에서는요, 강원에너지가 좀 키 맞추기로 바로 이제 시초값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수익을 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튬이 핫하다가요, 반짝 상승하다가요, 좀 죽고, 아까 제가 말했죠? 오늘 종이 테마, 그러니까 테마주, 종이주들이 좀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시장 상황상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급등하고 죽고 그러죠. 죽을 때는 그럼 또 다른 테마로 이동하겠죠. 그럼 뭐가 이동했냐면 남북경협 쪽이 이동했어요. 그 중에 제가 제형솔루텍을 공략했던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빠르게 부각받을 때 급등을 할 수 있고, 하락할 때는 또 죽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또 죽을 때는 이제 신규 상장주 테마가 강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신규 상장 테마 중에 제가 삼익제약을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투바이오,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독감 관련 이슈가 또 부각을 받으면서 유투바이오 최대 주주 지분 관련한 이슈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거 최근에 평소 때 하락장에 독감 관련 이슈로 그린생명과학이랑 같이 두 개가 끼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린생명과학이 단일가로 들어가면서 오늘은 이 종목 한 종목만 강하게 부각을 받고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4개를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역시 돈의 이동이에요. 리튬 1등주, 본장 1등주로 받고, 남북경협 1등주로 제형솔루텍을 받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1등주를 삼익제약으로 받고요. 이후에는 이제 유투바이오를 공략을 했는데, 여행 관련 테마는 건드리진 않았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근데 아까 노란풍선 예는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순환이 일어났는데, 테마예요. 리튬 테마, 경협 테마, 여행 테마, 신규 상장 테마, 이런 식으로 이동해갖고 각각 공략한 것들을요, 이제는 오늘 설명한 장작과 종이의 특성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이제 실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요, 그쵸? 오늘 시장 상황이 양지수가 하락하니까 섹터보다 테마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장작 스타일의 그런 수급주보다는요, 이 종이 스타일의 세력주에 관심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의 움직임은 아까 말했듯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이제 종이 스타일 좀 급등락이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수급주, 장작주는요, 재료 나오면서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요, 당일 계속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우상향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날은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서 수급주 매매하시는 분들,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 현황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죠. 그래서 수급주 잘 하시는 분들은 장세가 좋을 때 이런
우량주, 수급주 매매를 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매매를 안 하겠죠. 그런 분들은요. 그쵸? 근데 저같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세력주, 테마주, 종이주 매매도 하는데요. 재료가 나오면은 순식간에 퐁 하고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바로 상치거나 크게 급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잘 포착한다면 차트상 좋은 기술적 맥점을 잡는다면요.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세력주들은요. 돌파봉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의미 있는 맥점 구간 돌파할 때요. 3, 5% 순식간에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봉 매매에 관심을 주로 갖습니다. 제가 대장주, 그러니까 테마 대장주 매매, 그 중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할 때 매매해 갖고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매매가요. 강원 에너지, 리튬 관련주죠. 리튬 관련 이슈가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재료가 나왔고요. 이 재료들이 실제로 부각이 되면서 미래나노텍이 그거 본장에서, 그러니까 본장이 아니라 풀이장 있잖아요. 8시 이후부터 상승하다가 9시 때는요, 이제 강원에너지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왜 강원에너지를 봤냐면요, 이게 평소 때 끼가 엄청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번 이렇게 재료 부각되면은요, 뭐 28% 상승, 이렇게 상승 막 나오자. 상한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막 급등하죠. 한번 이렇게 재료 부각돼서, 이렇게 급등할 때요, 잘 탄력 있게 잘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몇 퍼센트까지 급등했더라? 한 10몇 퍼, 12%, 13%까지 급등했는데, 잘 포착해서, 여기서 포착해서, 미래나노텍이랑 키맞추기 진행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시초가부터 베팅하려다가 고민 좀 하다가요. 바로 수급 들어올 때 따라 붙어갖고 이제 4% 정도 수익권을 냈는데요. 보시면요. 어때요? 종이주죠, 이거는요. 종이주. 그쵸? 세력주, 종이주.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이슈 부각될 때 탄력 있는 흐름을 나왔는데 오늘도 21선 부각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중에 강원에너지를 빠르게 돌파 맥점에서 잡은 다음에 급등할 때 던졌습니다. 분봉상 돌파 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 빨리 수익권 취하고 청산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리튬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나요? 저는 경협주를 봤거든요. 경협주 중에 제형솔루텍을 골랐는데 일단 여기 아까 배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강원에너지 이걸 보면서 아까 개념 어때요? 4천억대 시총이죠? 그럼 뭐에 가까워요? 시총 기준으로 1천억에 가까우니까 당연히 테마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매매 동향을 보면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 외국인들이 보세요. 썰렁하죠. 이것도 역시 이제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그런 매수 주체가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실체가 있는 재료냐 실체가 없는 재료냐 이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요. 오늘 재료가 이거였어요. 내년 수요 30% 리튬 업체 회장. 이게 당장에 그런 이 종목의 실체가 있는 그 좋은 영향을 주는 실체가 있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재료잖아요. 불확실성에 기반한 재료들이죠.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 주식들도 이런 재료로 인해서 상승했는데 실체가 있는 재료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실체가 없는 재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테마주죠.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남북 경협 테마, 이게 로봇 테마로도 잘 상승했는데 오늘은요 제가 경협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경협 관련 주식 중에 보시면은 제형솔텍이요. 아까 종이처럼 이것도 종이주죠.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종이주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좋은 재료, 그쵸? 경협 관련 좋은 재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불 붙자마자 이 재료가 이제 붙자마자요 이제 수급으로 반영이 되면서요 어때요?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불 붙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특징. 하지만 지속성을 짧잖아요. 종이주의 특성상. 그래서 돌파봉 매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여기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매매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서요.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면 호가창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이 빠르게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결집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단기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1분 봉상.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3에서 5%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력주 돌파봉 1등 매매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종목은요 조금 약간 지지 타이밍이 좀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잘 진입하게 되면은요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조금 이렇게 타이밍만 좀 늦어도요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능숙한 사람들이 매매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수급으로 반영이 될 때 이제 불이 빠르게 타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불 붙자마자 바로 강한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파동이 나오면 수익을 청산하는 그런 흐름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총 역시나 오늘 재료가 나왔죠. 재료가 나오고 나서요. 이제 남북 경협주 제가 이걸로 오늘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길래요. 이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보시면은요, 시가총액이 1000억에 가까우니까 테마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더라도요. 두 번째 관점에서 매매 동향. 여기 텅 비었잖아요.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무래도 이 종목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개인들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해서 꼭 개인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테마주인 경우에도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시키는 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그 대표적인 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요, 이날 장대 양봉이 생겼죠. 근데 어때요? 프로그램은 매도했어요. 프로그램은 매도했고요. 보시면 외국인은 또 매도했어요. 근데 기관이 매수했죠. 기관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외인들이 외인이 매도했는데 기관이 매수해갖고 상승을 했네. 그러면 이게 개인들이 올렸다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선 또 외국인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 매도했잖아요. 프로그램 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개인 매매의 동향은 모르겠지만 지금 안 봐서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보세요. 개인과 프로그램과 기관이 살 때도 외국인이 살 때도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요. 또 여기서 다 프로그램, 외인, 기관이 다 살 때도 오를 때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날은 보세요.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 외인 매도, 기관 다.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한데도 양봉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개인들이 끌어올렸겠죠. 그러니까 꼭 개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까 개념을 좀 쉽게 구분하자고 제가 이제 테마주의 매수 주체는요. 매매 동향의 그런 핸들링하는 주체는 개인으로 봤지만 보이지 않는 개인으로 봤지만 테마주 세력주 매매할 때는요. 매매 동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해되시죠? 왜냐면요. 다 달라요. 이날에 올린 주체는요. 뭐 예를 들면은 기관일 수 있고 이날에 올린 주체는 개인일 수 있고 또 이날에 올린 주체는 뭐 개인, 기관 다 합심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개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수급 주체가 누구든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잠깐 구분하면 수급주랑 방금 말한 우량주죠. 그리고 세력주가 있잖아요. 방금 말한 급등주, 테마주죠. 이 수급주 우량주들은요.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들 들어오는 게 필수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보고 매매해야 되지만요. 이 세력주 매매할 때는요.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 기관, 외인 매수세 그것도 보지만 그게 필수적은 아니다. 대신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면은 가산점이 된다. 외인 매수,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은 가산점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수급주는 기관 외인들이 끌어올리는 주포 세력이기 때문에요. 그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방금 말한 세력주들은요. 개인들이 핸들링하는 주체가 될 경우가 많지만요. 플러스로 기관이 핸들링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매매 동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가산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형솔텍을 이렇게 공략한 관점은요. 분봉상 공략한 관점은요. 아까 재료도 있었죠. 테마주 특성상 실체가 없는 재료일 경우가 많고 재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재료가 수급으로 반영이 되면서 경협주들이 오를 때요. 저는요. 등락률이 이게 가장 강했거든요. 좋았거든요. 근데 거래대금도 오늘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률과 거래대금이 둘 다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경협 테마의 찐대장으로 본 거예요. 찐대장이고 세력주이기 때문에요. 종이같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 이후에 상승하면서 이렇게 돌파봉이 등장할 때 매매를 했던 거고요.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급등하기 때문에 2분에 청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작이 아닌 종이주입니다. 이것도 세력주예요. 세력주가 종이주의 특성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빠른 불꽃력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이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 포착해갖고 매매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장주 잘 포착해서 맥점에서 공략할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익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끼가 엄청 좋거든요. 끼가 신규 상장 중에 최근에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하락하는 장세에 신규 상장 테마가 해치 테마.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랑 반대로 가는 그런 흐름을 잘 보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해치 테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네, 전저점 이탈하고 하락하네. 신규 상장주가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볼 때 이놈이 평소 끼도 좋고 오늘 의미 있는 일봉상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매매를 했지만요, 또 이후에도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2-3% 그리고 여기서 한 7% 정도, 5에서 7% 정도 수익권을 내갖고 오늘 이 종목으로 매매를 가장 잘했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이것도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서 썰렁하죠. 근데 1000억대 가깝죠. 테마주에 가깝죠. 신규 상장 테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이 매도했죠.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꼭 개인들이 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종목 핸들링하는. 그래서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외인이 크게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요, 이 수급 동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여기 때는 또 개인들이 매매하는데도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매도하고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동향에 그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테마주 매매할 때는요, 신규 상장 테마 같은 거 매매할 때는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지, 오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이런 매매 동향 같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오늘처럼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실시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가산점으로 보는 거예요. 테마주에서는요. 이해되시죠? 신규 상장 테마. 저는 이거를 이제 개별 주도주로 오전장에 보다가 매매를 했는데요, 상한가도 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좋은 끼들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신규 상장 해치 테마가 핫하면서 이게 강한 거래대금을 유입했고 분봉상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멤버십 방했다가 오늘 상한가 가능성도 한 17%, 15% 정도 올랐을 때 상한가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오늘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정받을 때 또 산다고 했어요. 조정시 재매수하고. 왜냐면 이게 개별 주도주로 제가 봤잖아요. 개별 주도주로.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오늘 시장에 맞는 개별 주도주고 끼도 매우 좋았던 종목, 아까 봤잖아요. 상한가 이력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긴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해지성 테마인 그런 신규 상장주에 집중이 되었는데 수급이 그중 평소끼 가장 좋은 신규주였던 삼익제약을요, 이제 삼익제약을 개별 주도주로 보고 집중 매매를 했다고 적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제 한 말이? 그리고 이제 삼익제약이 상한가 가면서 신규 상장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요, 뭐 이것저것 신규 상장,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막 등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신규 상장 테마 역시 저는요 1등주 위주로, 이 삼익제약 같은 1등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그쵸? 재료는 이게 나왔어요. 삼익제약, 분당 서울병원, 약제위 심의 통과 손식의 강세. 이게 이제 9시 13분 정도에 나왔던 재료였는데요. 그쵸? 재료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등락이 나오고 나서요, 상승세를 이어가고 수급이 계속 유입되길래, 분봉상 좋은 흐름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게 재료도 있고, 오늘 시장 상황에도 맞고, 그리고 평소 끼도 좋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작은 박스권도 돌파하고, 이것 외에는 다른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못 봐갖고, 이게 오늘 개별 주도주로 상한가 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삼익제약은요, 오늘의 신규 상장 테마를 형성시킨 주역이라고 봤고요. 이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별 주도주로 봤지만요, 이 종목이 상승함에 따라서요, 다른 신규 상장주들도 막 후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규 상장주 테마를 일으킨 주역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주역을 공략을 했던 거고, 보시면은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등락률, 그러니까 신규 상장 테마로 본다면 거래대금이나 등락률 모두 1등으로 제가 이제 찐대장으로 봤고요. 이걸 세력주죠. 종이주고. 그래갖고 종이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불이 붙으면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돌파 매매로도 공략을 해갖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이 종목이 상한가 이력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쵸? 시황이 안 좋은 날 또 해치성 테마로서 상한가 가능성, 재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가능성도 있어서 집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상한가 예측한 거는요, 뭐 제가 신이라서 상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상한가 이력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해지성 테마로 움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놈이 오늘 재료도 있고 거래대금도 유입이 되고 상한가 이력도 많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1등주로서 상한가를 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장 개별주도로서 돌파도 공략해보고 눌림도 공략해보고 이제 지속적으로 오전장 마지막 매매로서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겸 한번 매매를 해봤는데요. 유튜바이오 아시죠? 최근 제가 어디서 이 영상인가? 근데 제 조회수가 지금 이거 5일 정도 됐거든요. 6일? 근데 7,000회면은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네요. 요즘에 10만 유튜버도 조회수가 7,000회가 안 나오던데 저는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 틈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튜바이오를 그린 생명과학이랑 비교하면서요 하락장의 해치성, 중소형 제약바이오 중에 독감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하락하는 날 한번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이렇게 의미 있는 탄력? 그쵸? 불이 막 불 지피면서 이렇게 상승하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 매매해갖고 한 3% 정도 빠르게 수익을 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그냥 바로 양봉이 15%까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요. 왜 그린 생명과학은 관심을 오늘 안 가졌냐면요. 그린 생명과학도 평소 때 유튜바이오랑 독감 관련 이슈가 부각받으면요. 이렇게 상승이 막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다 보니까 단일가가 걸렸거든요. 단일가. 30분마다 거래되는 거 있죠. 이런 단일가가 거리다 보니까요. 이 종목 오늘 부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바이오가 혼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기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바이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장마감 후에 보니까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이 상한가를 갔다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이라는 그런 재료는 보지는 못했고 오늘 해치성 테마로서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평소 때 독감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독감 관련 이슈로 오늘 또 부각을 받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했던 거예요. 돌파봉 매매로.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역시 아까 말한 테마에 속하죠. 시총 1천억이 가깝고 그리고 매매 동향도요. 개인이 불특정 개인이 매매 동향이 핸들링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보세요.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없잖아요. 하지만 꼭 개인이 매수했다고 상승하는 것보다는요. 어때요? 매매 동향에서 개인이든 외국이든 기관이 누구도 수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쳤네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이제 기관과 프로그램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말했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외인 기관 매수세가 없더라도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강하게 상승한다면요. 재료 부각받고 이렇게 나와주면 가산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기관이 다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상한가가 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은 중요하지 않은데 프로그램 외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특히 실시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요. 보통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인다면요. 또 호가창에도 같이 흐름을 보인다면 가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요. 테마가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세력주나 급등주에 관심을 가지고 이 급등주는요 종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급등하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때 잘 포착해서 매매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하락장에 제가 뭐랬죠? 테마 순환이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리튬 2차전지 리튬 프리장부터 본장 초반 그리고 나서 남북경유와 벼행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주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여행주가 또 핫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테마 순환이 빠르게 돌거든요. 왜냐면 종이 특성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급등했다 이슈 받을 때 급락하다가 다시 재이슈 받고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순환을 빠르게 포착한 다음에요. 이렇게 상승할 때 특히 상승률이 높은 1등주를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전 매매를 통해 갖고 이렇게 수급이 돌 때 그쵸? 각각 상승률 1등을 이제 공략을 하는 흐름을 보여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렵나요? 이런 매매가 안 맞는다면요. 그냥 오늘 같은 장에 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업이고요. 트레이딩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은 오늘 말한 이런 하락장에서도 통하는 매매법에 대해서도 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오늘 설명하는 매매를 하려면요. 소액으로 일단 연습해 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지 판단하고 맞는다면 그리고 꾸준히 수익이 난다면요. 이런 매매도 잘 익혀갖고 어떤 장세든 자기가 그에 맞는 장세에 맞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또 역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